사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어제에 이어 오늘도 0.63% 떨어지면서 41,877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1.81% 큰 폭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8,264선 지나갑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도 1%대 하락세를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지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부터 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주요 일정들이 발표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연속 실업 수당 건수가 1,860만 건으로 예상치였던 1,890만 건을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오랜만에 전달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한 지표인 21만 6천 건에 그쳤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노동 지표가 강세로 나왔다는 점에서 채권 금리의 상방 압력을 자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PC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나올 스케줄들이 있는데 바로 애플과 인텔, 아마존의 어닝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될 텐데요. 어저께 나왔던 어닝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세가 좋지 않았던 만큼 오늘 나중에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될 어닝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모여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PC 물가지수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이번에 발표한 PC 물가지수는 연준이 가장 많이 지켜보는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코어 PC 인플레이션 지표가 4월 이후 가장 커다란 월간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의 근거를 강화한다라고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 같은 경우는 9월에 0.3%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2.7%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해서 전체 인플레이션 2.1%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2021년 초 이후 최저치이자 연준의 목표인 2%를 약간 상회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조정된 소비자 지출은 0.4% 증가하면서 임금과 급여의 성장이 지속되는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는 지표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전달하면서 여기에서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이 0.3%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주거비와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0.4%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거비가 내려왔던 CPI와는 조금 대비되게 주거비가 여전히 높은 모습이 PC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마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PC 물가지수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실적이 공개됐죠.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실적 발표와 어닝콜까지 직접 다 지켜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매출과 EPS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나왔던 어닝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 EPS가 어닝이 나왔을 때는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어닝콜 도중에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와 그리고 more PC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놓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의 매출의 예상치를 25.5 빌리언 달러에서 25.85 빌리언 달러를 내놨는데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28.5 빌리언 달러에 아주 크게 미치지 못했고 또한 more personal computing 관련한 가이던스도 13.85에서 14.25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였던 16.4 빌리언 달러에 커다랗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매출도 예상치였던 69.86 빌리언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68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지표가 보여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해서 전 분기보다 자체는 이번 실적 자체는 전 분기보다 크게 상승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 결국 가이던스가 매출보다 중요하고 매출 EPS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가 하회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실적을 내긴 했지만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어제 메타의 실적 역시 공개가 됐죠. 메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에서 맨 처음에 실적이 떨어지는데 일조를 했는데요. 일단 매출과 EPS 양쪽 다 예상치보다 높은 숫자가 나왔고 일일 활성자 숫자 자체도 전년 대비 5% 증가하면서 좋은 부분들이 있었으나 예상치였던 3.3 빌리언 유저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3.29 빌리언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맨 처음에 메타가 장초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가이던스 관련해서도 다음 분기 매출이 예상치였던 46.09 빌리언 달러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45에서 48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예상치를 제출을 했고요. 또한 여기에다가 카펙스라고 불리는 다음 분기에 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잡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투자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게 되면서 또한 여기에다가 메타버스 사업의 적자폭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게 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는 예상치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많이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모두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지만 이 AI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지금은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덧붙여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어서 이 외에도 중요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최근 들어서 중요 기업들의 어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 부분들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로비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닝 미스가 났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지금 주가가 10% 떨어지는 어닝 미스 자체보다 로비누드가 프로모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우리 쪽에 저금을 해놓으면 추가적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프로모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유저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유저 수가 상회를 한 게 전체적으로 이제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매출과 EPS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성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CEO가 취임하게 되면서 가이던스는 다음 해에 다시 제공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발표를 했던 non-dairy milk, 아무래도 우유 관련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 우유 관련해서 오트밀크라든지 아니면 스킨밀크라든지 원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내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면서 하락한 주가를 전체적으로 메꿔주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하면서 매출과 EPS 양쪽 다 비트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유저 수가 예상한 폭을 아주 크게 상회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까지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이 실적 발표 결과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